예, 이제 여러분과 제가 봤던 게 통정의 표시까지 본 겁니다. 통정의 표시까지 법조문 자체는 완전히 요건 효과까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여러분이 대충 느낌은 채셨을 겁니다. 해석에 관한 내용.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보는 것이 착오 의사 표시입니다. 착오. 이 착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내용의 의미만 아주 간단한 의미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안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례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실제로는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써놓은 여러분 요약집에 요약 프린트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안 보고 간단한 내용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하고 법조문 써져 있죠. 이 대목도 지난번에 간단히 봤는데 읽어봅니다.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 부분이란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사소한 부분에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중요 부분에 그랬습니다.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하나를 빠뜨렸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시키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되어 있죠.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네요. 법률행위 내용에랍니다. 내용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여러분에게 타이핑을 하면서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9조 1항에 보면은 그러나 앞쪽을 뭐라 불렀죠? 법문이라 부르죠. 법문에는 효과가 취소할 수 있다예요. 단서에 보니까 그러나 하고 나와 있는 단서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무슨 이유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그 내용 중에서도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더하기 착오자에게 착각을 일으켰던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착오가 무슨 착오해야 된다? 내용과 관련된 착오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렇지만은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조문 구조만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판례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판례는 추후에 정규 강의 때 이제 교과서 강의를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이 착오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착각한 것. 착각했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잘못 생각한 게 곧 착오예요. 근데 이게 학술적인 이야기로는 착오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기착오입니다. 동기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동기라는 것은 계약을 하게 된 계기. 왜 이 계약을 했냐는 겁니다. 이제 간단한 이야기, 옷가게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던가요? 그래요. 옷가게 이야기.
옷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나한테 어울릴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동기죠. 나한테 잘 어울릴 것이다. 예,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매도자일 수도 있고 매수자일 수도 있어요. 표의자, 자기가 착각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표의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도인만 표의자도 아니고 매수인만 표의자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거 착각했으니까 바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착각을 했다는 그 상황에 그자가 표의자죠. 그러니까 매도인일 수도 있고 매수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가게를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옷가게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인 입장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수인 입장이 이럴 수 있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 어울린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샀다. 이거 동기착오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어울리더라. 그래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일상거래에서는 아주 친한 단골 같으면 바꿔도 주지만은 그런 경우 아니면 쉽게 안 바꿔준다는 거죠. 동기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는. 이때 매수인 착오를 방금 이야기했는데 매도인 착오도 이럴 수 있어요. 매도인 착오도 세일, 빅 세일 해가지고 80% 세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빅 세일 이렇게. 그럼 세일 품목을 따로 진열해 놓죠. 그런데 그날 바쁜 와중에 이번에 신상품, 그걸 신상이라 그러죠. 신상품을 세일 칸에다가 놔두지 않고 다른 쪽에 놔둬야 되는데 잘 모르고 세일 칸에다 걸어둔 거야. 그런데 종업원은 판매인 매도인하고 지금 그 성격이 같은데, 왜냐면 자기 분신이니까 종업원이 이게 세일 상품인 줄 알고 가격이 100만원짜리를 80% 할인해가지고 그냥 20만원 팔아버렸네. 계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만원 지금 계약금 받아주고 다음에 오후에 오겠다라고 했다고 말이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종업원이 100만원짜리 20만원에 계약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때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왔을 때 아이고 미안해요, 이건 사실 신상품인데 이건 세일 상품이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이 기분 나쁘면 뭐 하나 얹어줄게, 이건 안 돼 막 말하는, 그게 뭐예요?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그게 매도인도 될 수 있고 매수인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착오가 동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 세상에 취소를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가 적어도 뭐가 돼야? 내용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계약에 있어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 부분이 돼야만이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했지만은 옷이 안 어울리니까 오를 뜯는다랄지 단추를 뜯어낸다랄지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이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주라,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른 걸로 이왕이면 이렇게, 이런 경우는 동기를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형식으로. 우리는 그런 못된 생각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풀어내면 동기의 착오를 내용의 착오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기의 착오, 이것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소가 되려면은 동기가 뭐가 되면 될까요? 내용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 중에 뭐가 되면요? 중요 부분이 된다면은, 그리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렇다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표시돼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서 예컨대 우리 이 일대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나 혼자 듣고 있었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동기만 머물러 있는 건데, 매수인 측이 매도인 측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왕 팔 거면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은 평당 10,000원에 팔 것을 20,000원에 팔까 15,000원에 팔까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서 그런 기회를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표시돼야 된다는 거죠. 또 역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땅값이 뛸 거니까 사실 지금 사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동기가 내용인과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이 됐다, 동기가 유발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것이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곧잘 나오는 동기착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문제를 내놓고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둘이 집차를 타고 태조산 일대 그 밑에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적절한 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갑은 A 토지, B 토지를 모두 갖고 있는데 태조산 바로 밑에 있는 땅인 235-6번지 이 땅에 대해서 갑은 매도하고자 했고 을도 그 땅을 매수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253-6번지인 B 토지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우리 언젠가 이 공부했죠? 자, 뭐 할 때 공부했습니까? 자연적 해석할 때 공부했다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봐요. 갑의 실제 의사는 무슨 땅 팔기로 했어요? A 토지. 을의 실제 의사는 무슨 땅 사기로 했어요? A 토지. 그랬는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다가 표시하기를 무슨 땅으로 표시했어요? B 토지. 잘못 표시했죠? 시험 지문에가 갑과 을은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A 토지에 대한 지번을 쓸 것을 B 토지에 대한 지번을 써버렸어요. 자, 이들 사이의 계약은 어느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거 공부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계약은 뭐라 그랬죠?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당사자가 어떤 땅을 팔고 어떤 땅을 사기로 약속했던 것이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자 사이에 사고 팔고 한 계약은 어디에 대해서 했습니까? A 토지에 대해서 했죠. 기억나세요? A 토지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지번의 착오라고는 쓰고 있지만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거야. 자, 다시.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있다면 잘못된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의 계약은 어느 토지에 이루어졌냐?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땅의 지번이 을 명의로 기록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원래 산 땅이 A 땅이 아닌데 아니 B 땅이 아닌데 A 땅이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말소시켜서 지워주고 돌려주고 갑은요 을에게 A 토지에 대한 등기 넘겨주면 되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은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 단어 옆에다가 약속이라고 써보세요. 그들은 계약함에 있어서 약속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계약함에 착오가 있냐고. 계약함에는 착오가 없어요. 계약서에 쓸 때 잘못 쓴 것뿐이지 계약함에는 착오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번착오로 썼지만 이건 착오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A 토지와 B 토지에 대해서 모두 이제 이 두 땅 다 갖고 있는데 을이 생각할 때 농사 짓거나 염소 키우기 좋은 땅은 자기는 B 토지라고 생각을 했어. 실제로는 A 토지인데. 그래서 갑과 을이 집차를 타고 가서 딱 산을 보기를 저쪽 땅, 산 밑에 있는 저쪽 땅 해서 갑은 보여주기를 A 토지를 보여줬는데 을은 그 땅을 B 토지로 오인을 한 거야. 집은 오인했단 말이에요. 계약할 당시에. 그리고 와가지고 이 을이 계약서를 쓴 상황에서 원래는 뭔 토지를 적어야 돼요? B 토지를 적어야 되는데 자기 사고자 했던 땅은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땅은 B 땅이니까 B 땅을 적어야 되는데 이 갑이 적어준 대로 그냥 A 토지라고 적었어. 계약서를요. 근데 실제로 얘가 의도했던 건 뭐였어요? B 토지였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계약할 당시에 어그러졌죠. 계약할 당시에 어그러졌는데 어그러지게 된 계기가 얘가 B 토지를 A 토지로 착각을 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현실에서는 이걸 가르쳐 표시착오라 불러요.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인데
시험용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보십시다. 이 친구. 몽룡이가 방자라는 표시수단. 방자한테 말을 전해요. 자,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이거. 광한루로 나와라. 라고 전해라. 방자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얘가 전합니다. 춘향이한테. 야, 춘향아. 광안루로 나와라. 이건 이제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랬죠. 이쪽은 놀이터고, 나이트클럽으로 나와라. 근데 춘향이가 생각을 할 때, 얘 속내를 알아. 우리 도련님은 나이트클럽 갈 양반이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광한루로 가겠죠. 그럼 그 둘 사이에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잘못해지는 게 불과한 거야. 근데 춘향이가 드디어 도련님이 깼구나, 이제. 나이트클럽도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복 갈아입고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나갔더니 이 친구 안 나왔더라.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분쟁이죠. 방금 제가 분쟁이라고 했어요. 싸울 거 아니냐. 분쟁이 전제될 때는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몽룡이 잘못한 거예요? 춘향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방자 잘못한 거예요? 이게 법률 공부를 잘하면은 애인을 잘 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몽룡 이놈이요, 자기가 변명을 하기를, 그건 방자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놈은 절대 애인 사귀면 안 돼요. 이거 지 잘못이지. 방자 이렇게 어눌한 놈 같았으면은, 방자, 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리 와라. 춘향아, 광한루로 나와라고 써줘야지. 얘를 믿고 보냈으면 나중에 내 잘못은 아니여, 방자 잘못이요. 그러면 이런 사람 못 믿는다고요. 혹시 이런 분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으십니까? 당신 잘못이 얘 잘못이야 이렇게요. 얘가 뭘 한다고 막 이렇게. 안 그래요? 딱 돌았어요. 인간 쫀쫀하게. 몽룡이 잘못이죠.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대리권 공부할 때 이 친구는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야. 단순히 전달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때 그자가 사자의 모습인데, 사자가 몰랐던 사실 또는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모르고 한 일이야 라고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방자가 잘못이다 그러면 안 돼요. 춘향이가 잘못이다 그러면 이런 인간은 이제 절대 안 봐야 되고, 진짜 좋은 애인은 내 잘못이다 이래야 돼요. 지 잘못이죠. 잘못된 표시수단을 쓴 거야. 이게 표시착오라고요. 표시착오. 양자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표시의 착오가 벌어져요. 그렇다면 이 착오 문제는 뭘 전제로 해요? 분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집은 이 경우에는 분쟁이 없어요. 판사가 가면 어떤 땅 팔기로 했어요? A 땅이요. 산 밑에 있는 거. 을보고는 을은 어느 땅 사기로 했어요? 그 산 밑에 있는 그 땅이요. 그러면은 뭐하러 왔어요 여기? 그런다고요. 둘 다 사기로 한 땅과 팔기로 한 땅이 어때요? 똑같잖아. 그럼 분쟁이 없다고요. 근데 이 상황은요, 가면 어느 땅 팔기로 했어요? 저 A 땅, A톨, 그 산 밑에 있는 거요. 을은 아니요, 저 도로 밑에 있는 거요. 이렇게 싸운다고요. 그랬을 때 표시된 걸 갖고 봐야죠.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랬을 때 표시된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표시를 잘못했던 사람은 내가 표시를 잘못했다. 그럼 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쟁을 전제로 했을 때 착오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다.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동기착오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억하시고,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서 유발되지 않는 한 내용이 될 수 없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착오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자에게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과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을 차고자는 주의를 아주 태만히 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등기부를 열어보면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든가 이 땅의 형태라든가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귀찮아서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건 중대한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강조했던 것, 중대한 과실의 의미, 3살 먹은 어린애도 안다. 근데 왜 너만 알지 못했냐,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심각한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걸 너만 알지 못했다. 이걸 중대한 과실로 부르는 겁니다.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110조 사기 또는 강박이한 의사표시. 이런 경우에는 내심의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에 나타난 의사, 이 의사가 일치되어 있는데 이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강박이 들어가거나 기망, 속이는 게 들어간 겁니다. 자, 다시 을이란 자가 갑을 강박을 합니다. 강박한다는 말은 협박한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너 나한테 그 물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 물건 나한테 헐값에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피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주자, 마음 먹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하겠죠. 그래, 을 너한테 주겠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갑과 을 중에서 누가 하자 있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갑이요, 을이요? 갑? 을? 다시. 기역과 니은 중에 어떤 게 의사표시예요? 두 개 다? 너 죽이겠다와 너 사랑한다와 똑같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개념이 뭔데? 권리 의무를 의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권리 의무를 의역해야 된다. 사랑한다에 권리 의무가 있어요? 결혼합시다가 권리 의무라고요.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좋은 매물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의사표시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엔 권리 의무가 없어. 너 죽여 가만히 안 놔둬, 이게 의사표시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사실행위야, 사실행위. 이걸 법률행위를 안 불러요. 봐요, 이 기초단계 이거 깨나가기 힘들죠? 다시, 의사표시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권리 의무, 사겠다, 받겠다, 주겠다, 내 것으로 하겠다, 네 것으로 해주겠다, 그것이 들어있어야 의사표시라고. 그것이 안 들어있으면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 죽여 가만히 안 놔두겠어, 이게 의사표시 아니라고요. 이러한 강박이 들어가니까 얘가 겁을 먹어. 마음속에서 진실은 안 주고 안 맞고 안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두르게 맞으니까 어때요? 할 수 없다, 차라리 주자 그랬죠. 그게 의사표시죠. 그 내용이 의사가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주자. 의사를 형성시켰는데 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어때요? 하자가 생겼잖아. 하자인 의사표시는 이제 누가 했어요? 갑이 했잖아요. 갑이 했다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의사를 형성시킨 거야. 그래서 그걸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시키려고 사랑한다, 좋아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사표시 개념을 계속 잡아나가는 거예요. 하자 있는 의사라고 해서 못된 의사, 잘못된 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내심에 자기의 진실과 다른 의사를 형성하는 것. 진실은 뭐예요? 안 맞고 안 주고 싶은 것. 근데 이거 강박을 당했으니까 내심에 형성을 하죠. 어쩔 수 없다, 주자. 이걸 뭐라 불렀어요? 진이라 불렀잖아요. 진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진실과 진의는 다르다 그랬죠? 진실은 속내예요, 속내. 이건 속마음. 속마음. 진실로 바라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지만 하자라는 내심의 속과 의사. 뒤에 적어보십시오. 지금 쓰고 계시는데 적어보시라고. 오늘 처음 오셨죠? 정말 어렵죠?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인터넷 강의를 지금 이제 7강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7강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오늘 거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지난주 거 한번 봐보세요. 지난주 거, 그 다음에 그 전주 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눈빛이 진실이라 그랬다가 진이라 그랬다가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죠. 3월달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 보겠다고 3월달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요. 불과 3주 늦게 오셨는데 못 따라가시잖아요. 못 따라가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3주 빨리 온 분도 모르긴 마찬가지니까. 아는 게 아니라 알게끔 말을 하게끔 제가 유도를 한 것뿐이지 눈빛은 지금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그나마 강의에 이제 7강 그래서 몇 강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거꾸로 좀 봐나가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1월달이나 2월달에 공부하겠다 오시면 명의진은 그분들을 안 본다니까요. 그분들을 보면 지금 이 헛소리가 또 나가. 다시 해 이걸. 그럼 진도를 못 맞추죠. 그렇기 때문에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심각한 건 11월 12월달에 오셨는데 1월달 2월달 오신 분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진실과 진의는 다르다. 진실과 같아지려면 하자를 안 받아야 되죠. 강박이 없었어야 돼. 근데 강박이 들어가는 바람에 어때요? 자기는 자기 진실과 다른 내심의 의사를 형성시킨 거야. 어쩔 수 없다. 주자. 그래서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강박 상태를 벗어나. 도망갔단 말이야. 도망가놓고 나면 마음속에서 아깝죠.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거야. 나 그때 사실은 강박당해서 한 이야기니까 이 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자에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물건을 받는 자, 얘가 강박을 한 거야. 근데 이 경우 생각해 봅시다. 갑에게 A라는 자가 강박을 했어. A라는 자가. 이렇게. 너 우리 시골에서 올라온 형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장사 좀 해야 되겠거든. 네 호프집 넘겨. 싸게. 100만 원에 넘겨.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싫다 그러겠죠. 너 가만히 안 둔다. 너희 가족이고 딸이고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온몸에 이렇게 용이 날아다니시는 분이 칼 들고 나타나서 그런다고 말입니다. 자, 강박 이렇게 들어갔죠. 이쪽에서 진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자. 이 상황을 피하려니까 그래서 헐값에 팔겠다. 원래 1억짜리를 1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아주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이라 100만 원도 큰 돈이요. 이 생각을 해서 나도 100만 원에 사지 하고 샀다면은 이러한 강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거 알지 못하는데 잘못이 없다. 그럼 이를 비난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계약 갑자기 취소한다면 이 사람은 뒤통수 맞는 꼴이죠. 그렇죠? 적어도 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려면 계약은 누구하고 했어요 지금? 을하고 했죠. 자기 계약을 취소할 사람은 갑이 A한테 취소해야 돼요? 을한테 취소해야 돼요? 을한테 취소해야지. 자기가 계약한 사람이 을이니까. 그래서 이 을한테 취소를 하려니까 을은 어떤 상황이 돼요? A가 갑을 강박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어때요? 적어도 모른다 주장할지라도 남들 볼 때 다 알 수 있었다라는,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야 이제 나 계약 취소할래 라고 이렇게 취소가 나가야 되겠죠. 자, 무엇을 취소해요? 지금 계약을 취소하는 거야. 계약은 누구하고 했는데? 을하고 했잖아요. A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강박한 거고, 이건 다른 사람이 강박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딴 녀석한테 강박을 당해서 난 얘한테 겁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취소하려고 말할 때는 나한테 협박한 사람하고는 계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취소가 안 되지. 계약을 취소하려면 나하고 계약한 사람한테 취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취소하는 거라고요. 자, 조문책 여러분 그 프린트에서 조문 한번 볼까요? 110조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10조 조문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상황이에요. 나의 계약의 상대방이 나를 강박한 경우, 나한테 사기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봅시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자 여기 보십시오. 상대방이 있죠.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이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언제 취소할 수 있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황을 눈여겨서 봐두시고 조문을 읽어두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연습이 자꾸 돼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고, 지금은 조금 생소해서 누가 하자에 있는 의사를 표시한 자다, 무엇을 취소한다,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자, 하자에 있는 의사 다시 봅시다. 너 죽여 가만히 안 둬, 이렇게 말하는 게 의사입니까? 의사 아니죠.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겠다, 팔겠다,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의사다 그 말이에요. 권리 의무가 있어야지. 그래서 강박의 모습과 의사의 모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죠.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소의 뜻은 다음에 보고 일단 취소해요. 취소할 때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의사표시, 계약상에 내 말을 취소하는 거니까 내 말을 들었던 계약의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야. 알았죠? 다시 누구에게 취소해요? 내 계약을 한 자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나하고 계약을 한 사람 아닐 때는 취소를 안 하는 거야. 못한다고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다. 상대방이 나를 강박했다. 그러면 나는 그 상대방에게 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제3자가 강박했다. 그래도 내 계약을 취소하려면 나하고 계약한 사람에게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3자가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시킨다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적어도 제3자가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일 때 하나여 취소가 돼야 되겠죠. 조문 내용을, 지금은 내용을 익히는 겁니다. 속에 들어있는 판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정도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107조부터 108조는 유효다 무효다는 말이 나오고, 109조와 110조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미에 급하게 정리했던 것, 취소한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취소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드리는 것은 취소를 안 하면 일단 유효로 가요. 유효란 말은 계약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법이 봐버려요. 법이 처음부터 무효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계약한 날짜가 2009년 2월 7일날 이런 계약을 했어. 이 강박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팔겠다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강박을 당하다가 무서워 떨고 있다가 을이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도망을 갔어요. 멀리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피신한 날짜가
2009년 11월 7일 날 도망을 갔습니다. 한 10개월 동안 이 상태에 있다 도망가서 이때 와서 비로소 그때 내 협박당해서 한 계약이니까 취소하겠다 라고 이제 소송도 내고 하면은, 그래서 이 상황이 딱 밝혀지면 판사가 뭐라 그러느냐, 취소의 소장을 딱 받아야 된다면 그래요, 이게 맞네 요건이, 그러면 2월 7일부터 이 계약은 무효였습니다 이래버려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취소 안 하면은요 그대로 유효인 상태로 가는 거야.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은 갑에게 받았던 물건 돌려주고, 또 갑도 적은 돈이나 받았으면 그 돈 돌려주고, 그럼 서로 줬던 거 돌려받는 상황이 됐죠. 이제 됐죠. 그 다음에 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억울하고 그래도 분하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는 계약의 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가 아니에요. 일종의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그건 계약과 무관한 손해죠. 자기가 준 거 돌려받았고 갖고 있는 거 불편하니까 돌려줬고, 그럼 이 상황에는 손해가 없다고. 줄 거 돌려받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갑은 뭔가 손해가 있죠. 어떤 손해? 두들겨 맞은 손해, 속상한 손해, 겁에 떤 손해, 그런 손해가 있잖아요. 그 손해를 따로 배상받아야 되겠죠. 그걸 가르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손해가 있고 계약 외적인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불법행위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불법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지금 계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은 불법행위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갑은 A로부터 강박당해서 나중에 강박 상태를 벗어난 다음에 2009년 2월 7일 날 A로부터 강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팔았고, 2009년 11월 7일 날 그 상태를 자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이 계약을 누구한테 취소해요? 을한테 취소해서 법원이 취소도 된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제 을은 받았던 물건 돌려주고 갑은 헐값이나마 100만원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되겠죠. 이럴 때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상호간에 돌려주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입었던 손해, 위자료 같은 거, 겁을 먹었다, 맞았다, 이런 손해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자가 나쁜 짓 했잖아. 얘한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논리 쓰시겠어요? 지금은 이게 빨리빨리 머리에서 회전이 안 돼도 이런 상황을 한 번, 두 번 봐보시라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와요. 취소를 꼭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냐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다르잖아. 팔아놓고 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런 것도 있어요. 팔아놓고 보니까 헐값에 팔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판 거 잘했어, 어쩔 수 없었지만, 이럴 땐 굳이 취소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은 A한테 당한 것은 당한 거잖아. A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 반드시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나중에 판례 공부를 할 때 그걸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상황을 잘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물론 좀 쉬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저녁이나 언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강의를 가만히 뚫어지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하나씩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내용은 양 당사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말을 가지고 싸웠던 것. 그때 그 말은 내 진위가 아니었다란 말이라든가, 우리 짜고 쳤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말한 거라든가, 또 이게 차고 같은 경우, 나 그때 잘못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경우를 알지. 아니면은 강박당했다, 나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었다, 그러니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무효 취소에 관련돼서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의 고장이 있었던 겁니다. 계약이 성립한 단계. 근데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고 봐보세요. 그럼 계약은 유효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게 될 계약의 불이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의 불이행. 그래서 9강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의 9번째 강의가 계약의 불이행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 편의상 조금 끊었다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보시죠.